왠지 오랜만에 찍는 느낌이네요. 2주 만에 돌아온 야구라의 장신이 되고픈 단신 뉴스. KBO 소식입니다. KBO는 5일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4경기 모두 매진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이제 KBO가 좀 약간 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매진이 안 되면 이제 입장 수입이 이제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렇지. 각 팀에 돌아가는 배당금들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이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그 포스트 시즌 입장 금액에서 일정 부분 이 랜더스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한국 시리즈 이제 경비, KBO 쪽에서 이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들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마다 이제 입장 수입 이외에 마케팅으로 인해서 각 구단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금액들이 파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각 구단들이. 다 적자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입장 수입이 좀 중요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플레이오프부터는 계속 지금 매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준 플레이오프가 사실 매진이 안 됐던 그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야구라 채널 탄생 1000일을 기념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오랜만에 구라쟁이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장순아와 강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구라쟁이 분들 중에 협찬해주신 틀에 박히지 않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진열된 이 상품들은요. 어떤 게임입니다. 자, 진짜 홈쇼핑 같아. 에이올 샴푸, 하나 안 틀려. 모던 디저트 캔케이크, 동탄에서 슈가인 뷰티, 카림 2차점인데 왁싱 앤 피부 너 우리 여기서 돈 받았냐? 모르겠어. 이렇게 설명을. 이 해. 하나이그스 끝으로 알론 베이스볼의 메인 작가이신 우리 전혜진 작가 꽃다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요? 저 화분이 왔잖아요. 네. 꽃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꽃을 보냈는데 그래서 보이싱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번호로 한번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보이싱핏이다. 보이싱 아니 보이싱 피스? 보이싱 피스? 이 뭐야 보이싱핏 뭐죠? 아니 이게 정확히 뭐죠? 보이싱 피스. 보이스 피스. 지금 자기도 틀리네. 보이스 피싱. 다시 한 번 온 거예요. 네네. 받았더니 오래찐이라는 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네. 뭐 야구라 뭐 그래서 이게 누구 앞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장스나 강캐인데 장스나 짱깨 앞으로 왔습니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이 전화를 받고 끊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서 제가 장스나 짱깨가 아니라요. 네. 장스나 강캐입니다. 설명해요. 예, 죄송합니다. 장스나 강캐 맞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WBC 대한민국 팀 기술위원인 장순아가 2022시를 마치고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삿포로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출장하십니다. 삿포로로. 수목금. 9일날 갔다가 이제 11일날. 네. 9일하고 10일날. 일본 대표팀이 지금 도쿄에서 평가전을 하고 있죠. 예. 니포넨 파이터스하고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아마 할 거예요. 그 두 경기를 끝내면 삿포로로 옮겨서 호주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두 경기를 치릅니다. 삿포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 가봤어요. 2003년도에. 네. 그래서 그 조홍철 선배가 대만 그 어느 타자에게 이제 끝내기 안타를 허용해가지고 사실 예선 탈락했던 네. 그 아픈 기억이 있죠. 그때 한번 삿포로를 가봤습니다. 두 번째. 삿포로 이번에. 좋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그 선수로 가가지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냥 경기만 하고 왔거든요. 어디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관광도 못하고. 그래서 좋고 안 좋고를 따질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네요. 근데 2박 3일밖에 안 갔다 오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외국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맞아. 삿포로 맥주 좀 많이 드시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전혜진 작가가 네. 삿포로 그 맥주 있잖아요. 캔 맥주. 예. 그거 몇 개 사다 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구 시즌이 돼서 방송 인력이 없자 농구 중계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6개월 만에 농구 중계 방송인데 오프닝부터 꼬이면서 틀렸다고 합니다. 그 김은혜 위원하고 같이 했던 경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는데 첫 번째 경기 때 거기 이 여자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가 신한은행 솔이에요. 야구도 신한은행 솔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솔 2022-2024 여자 프로농구 이게 타이틀인데 저도 모르게 신한은행 솔 KBO 리그 2022 어이구야 이렇게 진짜로 여자 농구 가가지고 지금 프로야구 오프닝을 했다고요? 진짜? 네, 진짜로.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경기만에 바로 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방송국에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여자 만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자를요, 제가? 네. 여자 프로농구. 근데 엄청 이쁜 여자분을 지금
썸을 타고 있다는 제가요? 강캐가. 야. 근데 그 여자분이 돌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까지 하고 내가 나갈게요. 이거는 잘못된 소식이라는 거, 루머라는 거. 루머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톱스타한테만 나오는 게 루머. 본격적으로 톱스타에게 나오는 게 루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 FA 대여 이형종 선수가 지금 퓨처스 FA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기사로 접했기 때문에 네. 야 이형종이가 퓨처스 FA로 나온다고? 네. 야.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죠. 네. 그럴 때 이형종 선수가 2008년부터 2010년간 3년간, 그리고 2013년도부터 15년간 또 3년간,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이형종 선수가 1군에 등록된 그 날짜가 55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야. 퓨처스 FA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형종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터뷰에는 LG에 뭐 분명히 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차명석 단장도 분명히 이형종 선수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형종 선수가 과연 남았을 때 과연 내년 시즌 LG에서 경기 많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걸 가장 먼저 보겠죠. 그러겠죠. 이형종 선수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야, 그러면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신청할 가능성이 이게 높다고 봐요. 지난해 퓨처스 FA를 신청했었던 뭐 국혜성, 강동현, 전유수 선수와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작년에 그 신청했던 3명의 선수는 사실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 세 선수가 1군에서 보여준 게 그렇게 사실 맞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형종 선수는 이제 89년생입니다. 내년에 35살이에요. 네. 잠실구장을 쓰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 그리고 또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깨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선수예요. 이형종 메리트가 선수 있어. 같은 게. 근데 이형종 선수는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 자리를 맡겨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 7푼에 홈런 15개 정도는 충분히 내년에 35살이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영입을 하려는 팀에 있죠. 그런데 이게 퓨처스 FA는 그냥 연봉 100%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형종 선수가 올해 연봉이 1억 2천만 원인데 맞아요. 그거만 주면, 보상금을 주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억 2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봉이 1억 2천만 원으로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단순하게 이형종 선수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2억 4천이라는 금액만 드리면 됩니다.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네. 와. 2억 4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형종 선수. 네. 야, 이런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최은성 선수가 지금 FA란 말이에요. FA죠. 그 지방에 있는 뭐 2개 팀, 3개 팀 정도가 최은성한테 관심이 있다고 지금 네. 뭐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지금 상무에 1차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재원 정도면 상무에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1루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네. 근데 그러면 이제 김현수가 지금 좌익수를 보고 있는데, 김현수를 1루수로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현수는 1루도 같이 봤던 선수이기 봤던 때문에. 선수죠. 네. 그러면 좌익수에는 이제 문성주 선수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타자 자리가 사실상 비거든요. 그럼 지명타자 자리에 이형종 선수를 충분히 기용을 할 수 있고, 그 지명타자 자리를 뭐 문성주 선수와 이제 이형종 선수를 뭐 번갈아 기용한다든가, 아니면 이형종을 뭐 1루로 연습을 시켜서 김현수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뭐 세이브 시킬 때 김현수 지명타자, 이용종 1루수, 문성주 좌익수,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이제 신입 영병혁 감독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시나리오를 이용종 선수가 만약에 그리면서 내년 시즌에는 그러니까 좀 더 나한테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으면 남을 수도 있는데, 최은성 선수가 이제 LG에 그냥? 남느냐, 아. 아니면 이제 좀 떠나느냐, 요런 어떤 그 이해관계가 좀 남아있네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용종 선수도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 만약에 퓨처스 FA를 신청한 이후에 적극적인 로브콜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두산, 키움, 삼성, 기아, SSG, KT는 영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적 가능성이 있는 팀은 일단 하나죠. 하나. 네, 하나.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로 조금 이제 경기수를 많이 옮긴다고 그리고 하면. 작년에 손흥민 선수 빠진 우익수 자리가 항상 고민이었고. 근데 고승민 선수가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황성빈이가 좀 보여줬어요. 네. 근데 외국인 타자를 어떻게 영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용종 선수 영입도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도 할만하다. 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입 박진만 감독이 지금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김현준, 피렐라, 구자욱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네네. 그 4위 외야수가 김원곤이었거든요. 근데 김원곤 선수가 올해 정말 부진했죠. 폭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뎁스 강화 차원에서도 이용종 선수를 영입할 수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영종 선수 또 퓨처스 FA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글쎄 이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이영종이 과연 떠날지 남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한국 시리즈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일요일날 저녁에 찍기 때문에요. 네. 5차전이 지나고 난 이후에 6차전을 앞두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단 4차전까지는 2승 2패고 네. 이제 월요일에 5차전. 5차전이 펼쳐지고 이제 네. 6차전이 오늘 이제 펼쳐질 텐데 봤을 때는 야, 지금 팽팽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5차전을 잡은 팀이 네. 역대 승률을 보면 80%고요. 5차전 잡은 팀이. 2010년도 이후에는 네. 5차전을 잡은 팀이 6차전까지 잡으면서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확률이 높은데 7차전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대부분 5차전 잡는 팀이 거의 그냥 대부분 6차전을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 7차전은 거의 끝장서는데 거의 요즘 최근에 못 본 것 아니 근데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번 한국 모릅니까? 시리즈는 근데 봐봐요. 네. 일단 네. 오늘 이제 6차전이 펼쳐지는데 야,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줄 평으로 이 한국 시리즈 이번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는구나. 단기전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우승하던 축하드립니다. 누가 축하드립니다. 우승할지 몰라요. 근데 7차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결정 날 수 네. 있고 한 경기 더 칠 수도 있어요. 네. LG 트윈스 류지현 감독 재계약 불발 그리고 염경엽 신인 감독 선임. 지난주 네.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류지현 감독은 결국 한국 시리즈 진출 실패로 인해서 재계약 불발이 됐고 염경엽 감독은 신인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엊그제 이제 유지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LG 트윈스 수뇌부도 한 3, 4일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 만약에 진출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유지현 감독이 재계약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염경엽 신인 감독에게 LG 트윈스 구단이 처음에 이제 오퍼를 낸 게 2군 코디네이터였어요. 2군 코디네이터. 네. 그 제안을 근데-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받았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받으셨는데 아니, 우리 뭐 해설위원이니까 잘 알잖아요. 가까우시.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다고 받았는데 결정을 아직 안 내렸던 것 같아요. 했었습니까?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날 때까지 해설도 해야 되고 알럽 베이스볼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되지. 뭔가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쪽이 끝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네. 아무래도 요구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쪽도 이제 기다려줬겠죠.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아마 한국 시리즈 끝나고 결정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바뀌었죠. 예. 기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기류가 바뀌었지. 네. 그러면서 유지현 감독이 재계약 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아마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유지현 감독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아는데 그렇지. 우리도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당사자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마조마했을 텐데 결국에는 LG 트윈스가 유지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고 이틀간의 고민 끝에 이제 염경엽 신이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LG 트윈스 제 14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염경엽 감독이랑 같이 물망에 올랐던 감독 후보가 선동열 감독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김태형 감독 얘기도 김태형 감독도 있었고 있었고. 차명석 단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염경엽 감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염경엽 감독이 사실 예전에 LG 트윈스 운영팀장도 했었고 코치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코치도 했었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결국은 LG에는 염경엽 감독을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어로즈라는 구단에서 선수층이 얇았거든요. 네. 그런 팀을 염경엽 감독이 딱 부임된 이후에 매 시즌 포스트 시즌을 이끌었고 또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습니다. 결국 뭐 삼성에게 패하면서 우승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SK 단장으로 이제 옮겨서 SK를 또 우승으로 또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SK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첫 해 정기로 계속 1등 하다가 그 두 선한테 막판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20 시즌이었죠. 2020 시즌에 13승 37패.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더가웃에 쓰러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중도 사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1년간 또 샌디에고 6개월 정도 이제 샌디에고 또 이제 연수도 갔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해설위원. 해설위원 하면서 이제 KBO 기술위원장을 맞습니다. 같이 이제 견임을 했죠. 예. 그 원래 연경엽 감독이 LG 감독 된다고 LG 트윈스 감독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왔잖아요. 한 2, 3일 전에. 윤세호 기자가 단독으로 썼었죠. 썼는데 이제 바로 네. 내렸잖아요. 정정한다고 미안하다고. 네,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회사 쪽과 연락을 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누가요? 이 팀장이 있어요. 저쪽 팀장에서 기사 뜬 다음에 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확인해봤더니 아닌데 그냥 올라왔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면 안 되죠. 소위 말하는 빠그러지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맞아요. 많다 그래서 네. 완전히 마음 놓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알로베이스볼을 사실 어제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제 중계를 하죠. 이게 존댓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 염경엽 의원이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옵티브 중계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원래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기사 나오면서 그래, 물 건너갔어. 3순위로 밀렸어. 이렇게 된 아. 거예요. 그럼 1, 2순위 누굽니까? 그랬더니 선동열 그리고 뭐 삼명섭 단장 이야기도 아, 하고. 진짜? 네,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뒷이야기, 그때는 뒷이야기. 사실 언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기류가. 네. 갑자기. 저도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어제 뭔가 이 낌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확실히 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감독님이 좀 밝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뭔가 이렇게 웃음기도 좀 약간 계속 있으시고. 영경엽 감독 축하드리고 영경엽 감독이 가면서 제가 그 빈자리 알로페스볼 좀 나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렇죠. 지금 빵꾸가 나는 바람에 6차전 원래 중계가 예정돼 있는데 김태균 의원이 다시 들어가고 알로페스볼 좀 혼자 하게 생겼어요. 네, 갑자기 지금 제가 공백을 메워야 될 상황까지 펼쳐졌는데 가셔서 또 좋은 활약 또 팀의 아주 큰 우승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과연 LG 트윈스가 올해 수건을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3년 21억 LG 원? 트윈스가 3년을 기다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영감님한테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2년 안에 우승 시켜야 될 겁니다. 2년 안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 지금 2위까지 하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봤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국 시리즈 어느 팀인지 결정이 나겠죠. 네. 우승팀이. 근데 그 얘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FA 얘기로 이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네. 건너뛰면서 한 주 지난 이후에 저희는 이제 구독자 확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좀 많이 봐주셔야 되고 스토브리그 야구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든다 죽어라.